어머니, 사망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아들의 충격적인 제안에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괘씸한 며느리의 계략이었다니요? 신혼집을 날려먹고도 정신 못 차리고 5억 원 투자를 하겠다며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겁니다. 자식의 배신에 맞선 한 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강릉 교동시장 골목 안쪽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원조 강릉 막국수의 주인장 박순자 여사는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메밀을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메밀면은 강릉을 넘어 전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메밀은 정직해야 해요. 무슨 요령을 부리거나 대충 하면 금세 알아챈다니까요. 순자 여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막국수집을 일궜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두 아들 진수와 민석이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진수는 지역회사에 취직해 강릉에 남았고 민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는 전화로만 목소리 듣는 게 10년이 넘었네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이해합니다. 순자 여사의 막국수집은 한때 대통령도 다녀가고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만의 비법으로 만든 양념장은 그 맛을 따라 하려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어도 아직까지 누구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순자 여사는 그런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들은 그녀에게 가게를 확장하거나 체인점을 내라고 조언했지만 순자 여사는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두 손으로 만들어야 그 맛이 나오는 건데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성실함과 정직함이니까요. 순자 여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고 성실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막국수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가끔 첫째, 아들 진순의 가족이 찾아오면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첫째 아들 박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순자 여사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지만 진수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순자 여사는 메밀 반죽을 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니 사망보험인데요. 요즘은 다들 이런 거 들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보험이라니, 그것도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요. 순자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일해온 그녀에게 닥친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진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부탁했니?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요즘은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대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순자 여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아들 진수는 태연하게 사망보험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던 순자 여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어머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5억 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로 장례비도 치르고. 진수의 말이 이어질수록 순자 여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아들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메밀을 반죽하고 손이 갈라져도 막국수를 삶던 그 시간들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어머니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보험을 들자고.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어요.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은 다들 이렇게 준비한다고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들 보험 다 드러났대요. 순자 여사는 메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지만 그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안목이 있었으니까요. 너희 와이프 수진이 생각이니? 그 아이가 시킨 거지? 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맞춘 것 같았어요. 순자 여사는 가슴 한편이 더 아파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교양 있는 척했지만 결혼 초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주식에 올인했다가 날려버린 일도 있었죠. 어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 드셔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순자 여사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50년 가까이 자신의 일터였던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청춘과 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진수야,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 당분간은 죽을 생각 없다.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하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그녀는 오랜 단골이자 변호사인 김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선생,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있으세요?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영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순자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건물과 오랜 세월 모은 통장 잔고, 그리고 강릉 외곽에 있는 작은 땅까지 합치면 꽤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30억은 넘을 겁니다. 순자 씨 가게 건물이 강릉에서 요지에 있으니까요. 영호의 말에 순자 여사는 놀랐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저축한 것뿐인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와 며느리분을 한 번 더 만나보세요. 이번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밀이 그러하듯 사람도 정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 순자 여사는 진수와 며느리 수진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등장했는데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님, 건강해 보이세요. 요즘은 가게 일이 많으신가 봐요?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묵묵히 차를 따랐습니다. 50년 장사하며 사람 눈빛 하나로 그 속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겼거든요. 수진아, 내가 왜 갑자기 너희를 불렀는지 알겠니? 순자 여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힐끗 쳐다본 후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지난번에 진수가 말씀드린 보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건 정말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노후를 준비한다고요. 수진의 말에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그런데 수진아, 너희가 지금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봐. 수진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진수는 어쩔 줄 모르고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더러 사망보험을 들라고 한 진짜 이유 말이다. 영우 변호사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5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강릉에 새로운 리조트 투자건이 있는데 5억만 있으면 2배,
3배로 불릴 수 있대요.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진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진수가 황급히 수진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속마음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구나. 그 돈으로 리조트에 투자하려고. 수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만약에 생기는 일에 대비하는 거죠. 어머님도 영원히 사실 수는 없잖아요.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모습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수야, 내 생각은 어떠니? 너도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니?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너희들 먹일 떡 하나 얻으려고 전국 떡 박람회도 다니고 메밀 좋은 것 구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장날마다 쫓아다녔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순자 여사의 눈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소매로 눈물을 닦았어요. 자존심 강한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수진의 말을 자르며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영우 변호사와 함께 만나자. 내가 새로 유언장을 작성했으니 너희에게도 알려줄 게 있다. 그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그녀의 계산적인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릉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며 이 가게를 일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메밀은 정직한 곡식이야. 거짓말하면 맛이 안 나오지. 돌아가신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말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정성으로 키운 아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의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영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수와 수진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영우 변호사는 정중한 목소리로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과 재산 분배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의 눈빛이 서류 뭉치에 꽂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영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현재 재산은 총 3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막국수집 건물과 토지, 강릉 외곽의 농지, 그리고 예금이 포함됩니다. 영우 변호사의 설명에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수정된 유언장에 따르면 박순자 여사님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고 진수도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첫째, 막국수집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모든 현금 자산은 강릉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둘째, 막국수집 건물과 영업권은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박순자 여사님의 최종 결정에 따라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영우 변호사는 담담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재산을 남에게 주실 수 있어요? 진수가 황급히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수지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아, 너는 내 가족이 맞니? 그런데 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니? 순자 여사의 질문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영우 변호사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첫째 아들 박진수 씨에게 조건부 상속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영우 변호사에게 향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가 수진이와 이혼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수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말 들어라.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 내 아내는 너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가 죽길 바라는 사람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니?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50년 넘게 매미를 반죽하며 굳어진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결정해라. 나는 내 어미로서 마지막 충고를 했다. 이제 내 선택이 남았다. 영우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영우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릉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의 막국수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밀을 반죽하던 그녀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조심스레 순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손님 한 분이 사장님을 찾으세요. 순자 여사는 앞치마에 묻은 메밀가루를 털고 홀로 나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수야, 밥은 먹었니? 어머니의 첫마디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진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니까 아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갔어요.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순자 여사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이미 짐작했던 일이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게 되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빚이 좀 있어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 보험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수의 말에 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의 욕심이 이 지경까지 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렸을 때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적 있지? 메밀은 정직해야 맛이 난다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정직해야 진짜 사람 맛이 나는 거지. 내 아내는 그걸 모르는 것 같구나.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너무 오랫동안 우유부단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순자 여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다. 하지만 진수야, 어미의 말 하나는 기억해 두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너를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란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서. 진수의 말에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선택도 변함없다는 걸 알아두렴. 그날 이후 진수는 더 이상 막국수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소식을 가끔 단골 손님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진수가 수진의 말을 따라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사업이 또다시 실패했다는 이야기까지. 순자 여사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영우 변호사가 막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결심하셨습니까? 이제 남은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네요. 제6장. 다음 날 강릉의 작은 뉴스 스튜디오에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강릉 MBC의 직원들이 분주히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는 동안 그녀는 차분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영우 변호사가 그녀 옆에서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번 방송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순자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강릉의 메밀 장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마지막도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는 친절한 미소로 순자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강릉을 대표하는 원조 강릉 막국수의 박순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박 사장님, 반갑습니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앵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순자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온 한 여성으로서 저는 오늘 제 전 재산을 강릉시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앵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총 25억 원에 달하는 제 재산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앵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정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 여사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생 막국수를 만들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메밀은 정직한 곡식입니다. 거짓말하면 맛이 안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순자 여사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진수와 수진이었습니다. 진수는 방송을 보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막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충격에 빠진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보다 더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가족인 우리를 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순자 여사는 평온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편안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 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어릴 때 내가 항상 뭐라고 가르쳤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다고. 너는 그걸 잊은 것 같구나.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릉의 아침 신문은 순자 여사의 기부 소식을 일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강릉 원조 막국수집 박순자 사장, 전 재산 25억 원 노인 복지를 위해 기부. 이 기사는 전국 뉴스로도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날이 밝고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릉 시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박순자 여사의 기부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칭송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족을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막국수집에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날 진수의 집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었을지. 진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부 소식 이후 수진이 계획했던 투자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녀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한 거야? 어머님을 말리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빛이 어렸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돈 문제로 싸우지 않은 날이 며칠이나 되니? 내가 말한 한 방은 언제나 다음에 또 다음에였고. 수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진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력? 주식에 빠져 우리 집 전세금 날린 것도 노력이야? 가상화폐에 저금했다가 사기당한 것도? 이제는 내 어머니마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하자. 진수는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다. 수지는 진수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짐을 챙겨 문 앞에 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 나를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 다음 날
진수는 오랜 고민 끝에 막국수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메밀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여전히 주방에서 메밀을 반죽하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순자 여사는 묵묵히 메밀을 반죽했습니다. 진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헤어졌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순자 여사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는 메밀 반죽을 마무리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다. 이른 아침 순자 여사의 막국수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둘째 아들 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고향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니, 민석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손님은 없었고 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메밀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아들을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왔구나.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비행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밥은 먹었니? 변함없는 어머니의 첫마디에 민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이 흘러도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은 미국에서의 생활과 사업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형님과 형수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순자 여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건 진수와 수진이가 선택한 길이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스로 나왔어요. 순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결정이 그렇게 멀리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막국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순자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전통 메밀국수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술과 정신을 이어받아 진짜 강릉 막국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작은 가게를 지켜왔지만 자신의 막국수가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은 이미.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 필요한 건 오직 기술과 정신뿐입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서 배우고 싶어요.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석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석아. 민석은 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수는 민석에게 다가가 그를 꽉 안았습니다. 두 형제의 재회에 순자 여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 잘 지냈어요? 그래, 많이 컸구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나는 많은 실수를 했어. 특히 어머니께.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으려고 해. 민석은 형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바라던 진정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두 아들과 함께 특별한 막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진수와 민석에게 메밀 반죽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단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야. 순자 여사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는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지혜를 세계로 전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한 달 후 원조 강릉 막국수는 작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진수와 민석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순자 여사는 이제 주방에서 두 아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순자 여사의 믿음은 이제 두 아들을 통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밀국수처럼 인생도 정직하게 반죽해야 비로소 진정한 맛이 난다는 진리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